일부. 혹시 이것까지 챗GPT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잠깐만요. 챗GPT에게 지금 올리려는 파일, 그대로 올려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AI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복사해 넣습니다. 문서를 올립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회사 자료를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기 쉽습니다. 그 자료 안에 AI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정보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I를 무서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와 인증번호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AI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쇼핑몰 비밀번호, 은행 로그인 정보,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이런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로그인이 안 돼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복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AI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내 비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부. 돈과 신분에 관련된 정보. 두 번째는 금융정보입니다. 신용카드 번호, 카드 보안 코드,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인증 정보. 이런 정보 역시 그대로 입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를 물어볼 때도 온라인 결제가 계속 실패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실제 카드 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이런 정보가 그대로 보이는 신분증 사진입니다. 문서 작성 방법을 물어보려고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홍길동, 번호는 0-0, 이렇게 가상의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보이죠? AI가 일을 처리하는데 실제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보호 방법입니다. 3부. 내 정보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조심하면서 고객 명단이 들어있는 파일은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고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원의 개인정보, 학생 정보, 거래처 담당자의 정보. 이런 자료를 다룰 때는 내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의견 100개를 AI에게 분류해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분류하는데 고객의 전화번호까지 필요할까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거하고 필요한 내용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를 사용할 때 중요한 습관은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것입니다. 4부. 회사 자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나 사업장의 기밀 정보입니다. 직장에서 AI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긴 회의 자료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계약 내용, 고객 데이터, 신제품 계획, 내부 회의 자료, 회사 보안 정보, 공개 전 매출 자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했을 뿐인데 기밀 자료 전체를 입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AI를 사용한다면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회사의 AI 사용 정책과 보안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리함 때문에 회사 정보 보호 원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는
공개되면 곤란한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챗GPT를 고민 상담이나 생각 정리에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실제 이름과 정확한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씨, 비회사,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바꾸어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지 모든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수록 필요 없는 식별 정보는 줄이는 습관이 좋습니다. 6부. 파일 하나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7번째는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올리는 행동입니다. 요즘 AI는 정말 편리합니다. PDF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서와 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그냥 끌어다 놓게 됩니다. 하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지는 않은가? 사진 배경에 주소가 보이지 않는가? 표의 오른쪽에 고객 연락처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문서 속에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같은 파일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에 파일을 올릴 때는 먼저 파일을 열어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제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부. 이미 중요한 정보를 입력했다면 여기까지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입력했는데? 그렇다면 당황하기보다 정보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름이었는지, 비밀번호였는지, 금융정보였는지, 회사 기밀 자료였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AI 서비스에서 해당 대화나 업로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 중요한 것은 해당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증정보가 노출됐다면 관련 계정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AI에서 기록을 지우는 것과 실제 계정을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력하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부. AI를 잘 쓰는 사람은 무엇을 넣지 않을지도 압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두 번째, 신용카드와 금융정보.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정보.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다섯 번째, 회사와 사업장의 기밀정보. 여섯 번째, 공개되면 곤란한 개인적인 기록. 일곱 번째, 확인하지 않은 원본 파일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AI에게 무언가를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곤란한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빼세요. 실제 이름 대신 어씨라고 해도 됩니다. 실제 회사명 대신 어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전화번호가 필요 없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AI에게 무엇을 질문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AI를 자주 사용할수록 이 습관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AI의 편리함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AI 초보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AI 시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